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해부학 시리즈, 드디어 오늘 그 대장정의 마지막 6화, 상점 및 서비스 통합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부터 보관, 교환, 이동, 규제 준수까지 모든 요소들이 실제 결제가 일어나는 현장, 바로 상점과 서비스에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고객이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요. 판매자가 정산을 받고 또 회계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생생한 현실을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상점과 서비스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통합.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사용자에게 진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얼마나 매끄럽고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느냐, 이게 대중화에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고객이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때 고객은 상점에서 제공하는 결제창을 보게 되는데요. 보통은 SDK,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나 아니면 위젯 형태로 구현된 그런 인터페이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결제 화면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결제창 뒤편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확인 작업들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선택한 스테이블 코인, USDC나 USDT 같은 거요.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더리움이냐 폴리곤이냐 같은 것들이 유효한지, 또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우리가 흔히 가스비라고 부르죠. 그 가스비는 지금 얼마인지, 또 현재 적용될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 순식간에 계산하고 확인하는 거죠. 와,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확인이 끝나고 고객이 이제 최종 승인을 딱 하면 블록체인상에서 거래가 처리되고, 이게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고객에게는 영수증이 가고요. 판매자 시스템에는 결제가 완료됐다는 신호가 딱 전달됩니다. 동시에 판매자는 미리 설정해둔 자신의 디지털 지갑으로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판매자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필요에 따라서 법정화폐로 환전해서 은행 계좌로 출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또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전체 과정이 생각보다 꽤 복잡한데요. 그럼 이거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점들을 특히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이 전체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바로 예측 가능성, 복구 가능성, 그리고 추적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 복구 가능성, 추적 가능성.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두 결제 시점의 비용, 예를 들면 환율이나 수수료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예상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비용이 확 늘어나면 안 되겠죠. 둘째, 복구 가능성은요. 혹시 모를 결제 오류라든지 아니면 부분 취소, 환불 요청 같은 그런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요. 이걸 원활하게 처리하고 시스템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 그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추적 가능성은 모든 거래 과정의 기록과 증빙을 명확하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춰져야만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 복구 가능성, 추적 가능성. 아, 정말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을 떠받치는 새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상점에서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술적으로는 어떤 접근 방식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SDK나 위젯 방식이에요. 이건 미리 만들어진 결제 UI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는 방식이라서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표준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좀 빠르고 간편하게 도입하고 싶을 때 좋겠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상점의 어떤 특정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디자인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하기는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API 연동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그 API를 직접 연동하는 건데요. 이건 결제 솔루션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기능 단위의 API들을 직접 호출해서 상점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API 연동이요? 그건 좀 더 개발이 필요한 방식인가요? 맞습니다. 개발 자유도가 아주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가격 표시 방식이라든지 특정 결제 조건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결제 후에 처리하는 로직, 콜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려면 충분한 개발 역량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뭔가요? 세 번째는 이제 플러그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쇼피파이나 워드프레스 우커머스 같은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미 사용하고 계시다면요. 거기서 제공하는 플러그인, 그러니까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이죠. 이게 아마 해당 플랫폼 사용자에게는 가장 간편하게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아, 플러그인 방식. 제일 쉬워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건 또 어떤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플러그인 개발사가 얼마나 업데이트를 잘 지원해주느냐, 또 그 플러그인 자체가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좀 의존하게 된다는 점, 그걸 고려해야 합니다. 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장단점이 있군요. 그럼 방식과 상관없이 꼭 구현해야 하는 그런 핵심 기능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어떤 방식을 택하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꼭 구현해야 하는 핵심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원칙, 예측 가능성, 복구 가능성, 추적 가능성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정화폐 가격이랑 스테이블 코인으로 얼마 정도 나올지 예상 결제액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나 수수료 변동성을 고려해서 아주 짧은 시간, 한 60초에서 120초 정도 동안 견적을 딱 고정해주는 견적 잠금 기능. 이게 바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아, 그 견적 잠금 기능이 중요하겠네요. 가격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면 고객 입장에선 불안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네트워크 수수료, 그 가스비 상한선을 미리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네트워크가 너무 혼잡할 때 자동으로 좀 덜 혼잡한 다른 네트워크로 전환해주는 기능 같은 거요. 이런 건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를 막아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주고 또 결제 실패 가능성 자체를 줄여주니까 복구 가능성에도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고액 결제 시도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리스크 알림 기능,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환불할 때 고객이 원래 결제했던 그 코인이랑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 이것도 중요하고 또 결제 상태가 바뀔 때마다 성공이든 실패든 보류든 그때마다 상점 시스템이랑 실시간으로 정보를 딱 동기화시켜주는 웹훅이나 콜백 기능, 이건 복구 가능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특히 그 콜백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제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바로 알아야 주문 처리나 재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결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측 가능성, 복구 가능성,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착착 맞물려 도나가야 하는 거죠. 네, 정말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하는군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환불이나 부분 취소 같은 건 좀 더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 상품을 샀는데 그중 일부만 취소하는 경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환불이랑 취소 처리는 고객 만족도에도 그렇고 운영 효율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부분 취소, 이 경우에는 어떤 상품, 그러니까 라인 아이템 기준으로 뭘 취소하고 얼마를 환불해 줄 건지 명확한 로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원래 결제할 때 냈던 네트워크 수수료나 결제 플랫폼 수수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판매자가 부담할 건지, 고객이 부담할 건지, 아니면 나눠서 부담할 건지 이런 정책을 미리 정해두고 고객한테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아, 수수료 처리 정책까지 미리 정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환불 방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고객이 처음에 결제했던 것과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똑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해당 상점에서만 쓸 수 있는 적립금, 스토어 크레딧 같은 걸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는 고객의 은행 계좌 정보를 받아서 법정화폐로 송금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과정은 아무래도 수작업이 좀 필요하고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바로 복구 가능성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불 방식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가끔 고객이 결제를 좀 망설이다가 견적 유효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네트워크 수수료가 확 오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견적이 만료됐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와 같이 명확한 안내 메시지를 보여주고 새로운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 같은 걸 보여주거나 안내 배너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예외 상황에 대한 안내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고객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에는 반드시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아이디, 그러니까 온체인 거래 아이디, TXID라고 하죠. 블록체인상의 고유 거래 식별자인데 이거랑 결제 금액, 시각, 사용된 지갑 주소 같은 정보를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또 일관된 고객 응대를 위해서 표준화된 고객 서비스 매뉴얼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정말 예외 상황까지 다 고려한 그런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가격과 수수료의 예측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내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내는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가격 표시는 단순히 상품 가격만 딱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또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지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품 가격이랑 함께 고객이 선택한 경로에 따라서 예상되는 네트워크 수수료, 즉 가스비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비까지 같이 보여줘야 하는군요. 네. 근데 다만 이 가스비라는 게 실시간으로 변동성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예상 금액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동시에 가능한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상한선을 같이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고객이 예상치 못한 비용에 당황하지 않겠죠. 이게 바로 예측 가능성의 핵심입니다. 예상 가스비와 최대 상한선.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견적 잠금 기능이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아주 짧은 시간, 예를 들어 한 60초 정도 동안 환율이랑 예상 수수료를 딱 고정시켜주는 거죠. 그럼 고객이 안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잠금 시간 동안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미리 설정해둔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슬리피지 상한이라고 하는데 0.5%나 1%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걸 넘어선다. 그러면 결제를 그냥 진행시키지 않고 고객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에 다시 견적을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면 다시 확인하게 하는 거군요. 안전장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보통 상품 가격 외에 결제 솔루션 이용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판매자가 나중에 정상받을 때 발생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정 화폐 간의 환전 스프레드, 이것도 사실상 비용이죠.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가스비,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폼 이용료 같은 것들로 구성됩니다. 이 구조를 가능하면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구조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네. 그리고 운영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만약에 소액 결제가 아주 많은 서비스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스비가 저렴한 네트워크, 예를 들면 폴리곤이나 솔라나 아니면 다른 레이어 2 솔루션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아예 기본값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고객 경험에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에 고액 결제라든지 아니면 기업 간 거래 B2B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정산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즉시 법정화폐로 출금할 수 있는 경로, 이걸 오프램프라고 하죠. 이 오프램프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하, 서비스 특성에 맞춰서 기본 설정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겠군요. 고객 경험과 운영 효율을 모두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자, 이제 시선을 판매자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결국 판매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산을 잘 받고 또 장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일일 텐데요. 이 회계 및 정산 과정도 혹시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네,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이걸 수동으로 처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먼저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매일 할 건지, 매주 특정 요일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받은 대금을 어느 지갑으로 정산받을 건지 등을 시스템상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라벨링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요. 네, 자동화가 필수적이군요. 그럼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회계 처리는 사실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개념적으로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회계 장부상에는 차변의 미수금 스테이블 코인, 대변의 상품 매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 화폐로 환전하면 차변에는 현금, 대변에는 아까 잡았던 미수금 스테이블 코인을 없애주면서요. 이때 발생하는 환율 차이로 인한 손익, 이걸 외화 환산 손익 같은 계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제 수수료나 가스비 같은 비용들은 차변의 지급 수수료 같은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요. 물론 이건 아주 개념적인 설명이고 실제 회계 처리는 기업의 회계 기준이나 또 국가별 세법 규정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계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그래도 기본적인 흐름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추적 가능성을 위한 증빙 관리입니다. 모든 거래에는 증빙이 필수적이잖아요. 고객에게 발급하는 인보이스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래 아이디, TX 아이디를 포함해서 상세한 내역이 담겨야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정산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 발생한 수수료,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수하게 입금된 금액 등을 상세하게 집계한 정산 리포트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고 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다 증빙 잔료가 되는 거죠. 네, 증빙 관리가 철저해야겠네요. 더 나아가서는요, 실시간으로 매출 현황이라든지 환불 구매, 네트워크 비용, 정산 예정 잔액, 그리고 예상되는 환차 손액 같은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축하면 정말 좋습니다. 운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한번 잘 구축해 놓으면 계속해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와, 실시간 대시보드까지. 정말 상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아무래도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그런 규제 준수 문제도 신경 쓰일 텐데요. 상점 단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B2B 거래라든지 아니면 좀 금액이 큰 개인 간 P2P 거래의 경우에는요. 자금 세탁 방지 AML의 트래블 룰이라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트래블 룰은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그래서 결제 시스템상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액 기준, 한국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죠. 이 기준 이상 거래 시에는 자동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 트래블로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군요. 네. 또 한 가지는 결제를 시도할 때 고객의 지갑 주소가 혹시 국제 제재 리스트? 예를 들면 미국 해외 자산 통제국 OFAC에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같은 데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주소라면 결제를 거절하거나 잠시 보류하고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리스트 확인 절차도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중요해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고객이 사용하는 지갑이 본인이 직접 키를 관리하는 개인 지갑, 그러니까 비수탁형 지갑인지 아니면 거래소 등이 대신 관리해주는 수탁 지갑인지 이걸 고객이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기능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트래블룰 이행 같은 규제 준수에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지갑 유형까지 확인한다니 점점 더 복잡해지네요. 마지막으로 모든 결제나 환불 관련된 로그 기록들, 그리고 고객 문의 응대 기록 같은 것들은요. 법적인 요구사항이나 내부 정책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 예를 들면 보통 5년 정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 해결이나 감사 대응에 필수적인 자료가 되거든요.
이건 역시 추적 가능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까지 정말 고려할 사항이 많군요. 그럼 이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실제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체크아웃 위젯 같은 걸 활용해서 비교적 쉽게 도입할 수 있겠죠. 만약 소액 상품이 많은 쇼핑몰이라면 네트워크 수수료 상한선을 좀 낮게 설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반품이나 교환이 잦은 품목을 판다면 부분 취소나 환불 절차를 명확하게 표준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일반 쇼핑몰은 그렇군요. 다른 서비스는 어떤가요? 둘째, 구독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OTT 서비스나 음원 스트리밍 같은 거요. 여기서는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가스비를 일일이 신경 쓰지 않도록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계정 추상화, 어카운트 앱스트랙션 기술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가 가스비를 대신 내주는 가스비 대납 방식을 통해서 아주 매끄러운 자동 결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결제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며칠에 걸쳐서 자동으로 다시 시도하는 그런 로직도 필요하겠죠. 아, 구독 서비스는 자동 결제가 매끄러워야 하니까 그런 기술들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셋째,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컨텐츠 판매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건 보통 소액 결제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네트워크 수수료가 정말 저렴한 레이어 2 솔루션이나 아니면 아예 이런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특화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리 충전해 놓은 크레딧이나 바우처 형태로 내부에서 처리해서 실제 블록체인 트랜잭션 발생 빈도를 줄이는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게임 쪽은 수수료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넷째, 해외 파트너에게 대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프리랜서에게 정산해주는 그런 국경 간 거래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이 강점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받는 사람이 현지 법정 화폐로 쉽게 출금할 수 있도록 로컬 오프램프, 그러니까 현지 은행 계좌 연동 같은 기능이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또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환율을 고정, 잠금하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너무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기보다는 좀 분할해서 처리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서비스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정말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갑자기 너무 혼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장애 대응 계획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우선 현재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상태 페이지, 스테터스 페이지 같은 것을 운영해서 고객이나 내부팀이 상황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공지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고 또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 FAQ 같은 걸 제공해서 고객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 페이지 운영이 중요하군요. 기술적으로는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듀얼 레일 또는 멀티 레일 전략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즉 메인 레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 네트워크, 세컨더리 레일을 준비해 두고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너무 혼잡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폴리곤 네트워크로 전환해서 결제를 처리하는 식이죠. 아, 예비 경로를 만들어 두는 거군요. 네, 그렇죠. 또는 네트워크 수수료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는 결제를 즉시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대신에 잠시 보류했다가 나중에 좀 상황이 나아졌을 때 처리하는 방식, 이걸 뭐 지연 승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복구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략들입니다. 네, 다양한 대비책이 있군요. 그리고 장애가 복구된 후에는 반드시 고객들에게 장애 원인이 뭐였고 영향 범위는 어땠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상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는 이른바 포스트모템을 진행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고요. 네, 장애 발생 시에도 이렇게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군요. 오늘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상점과 서비스에서 실제로 어떻게 통합되고 운용되는지 그 복잡한 내부 작동 원리를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상점 및 서비스 통합의 핵심은 결국 처음에 제가 강조했던 그 세 가지 원칙으로 귀결됩니다. 첫째, 고객과 판매자 모두에게 비용과 절차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둘째, 환불이나 취소, 오류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 복구 가능성이고요. 마지막 셋째, 모든 거래 기록과 증빙 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해서 신뢰를 확보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추적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균형을 잘 이룰 때 비로소 스테이블 코인은 편리하고 또 신뢰받는 결제 수단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성, 복구 가능성, 추적 가능성. 네, 이 세 가지 키워드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의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해부학 시리즈가 드디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발행부터 커스터디, 온오프램프, 결제 레일,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오늘 상점 통합까지 정말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반을 함께 탐험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께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내용과 저희 시리즈 전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진 후에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음 시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